제가 진원 임금하고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제가 문경시 가은읍 출생인데 진원 임금이 삼국사기에 보면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연이 있는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진원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일찍부터 고향 선배니까 친숙하게 이제 알고 있던 그런 분이었고, 뒤에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전문가가 되면서 보니까 진원 임금과 후백제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이 진원에 대한 이름 표기, 교과서에서 견훤이라고 적어놔가지고 전부 다 견훤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진원이 맞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질그릇 견, 질그릇 진, 발음이 두 개 납니다. 견하고 진. 조선시대 때 유명한 역사가인 수남 안정복, 이분이 쓴 동사강목이라든지 그 밖에 역사책에 보면 헷갈리지 말으라고 음을 달아놨어요. 진이다. 견혼으로 잘못 읽을까봐 진이라고 음을 달아놨습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전운옥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가에서 편찬한 옥편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한글로 음을 진이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에 현채 선생이 지은 교과서에도 보면은 아예 그냥 한글로 진혼이라고 적어놨어요. 완상견씨 족보에도 그렇고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진원은 이제 농민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농민의 아들인데, 농민의 아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 이건 군복을 입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스탕딸이 지은 적과 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시민이 출세하려면은 검정 옷을 입든지 아니면 빨간 옷을 입든지 해야 되는데, 검정 옷은 사제, 신부가 되는 것이고 빨간 옷은 군복입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빨간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진원의 경우는 군인이 되기로 종군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건 삼국사에 다 적혀 있죠. 보통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범한 사람이죠. 용모라든지 체력, 기계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사병들이 전부 다 잘 때도 창을 베고 자고 하면서 적을 기다렸다. 오면은 곧바로 맞고 공을 세우겠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먼저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 비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선 후기에 나오는 소설에 배비장전이 있거든요. 배비장을 연상하면 안 돼요. 진원왕이 국가를 세운 다음에 부건 지역의 대호족, 일반 호족이 아니고 대호족인 양길에게 비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려줘요. 이 양길은 30여 개 성을 장악하고 있는 큰 호족이고, 모르긴 몰라도 왕을 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비장은 사령관직이다, 이리 볼 수 있는데, 평민 출신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군사령관까지 올라갔다.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 이 사람의 어떤 뛰어난 군사력, 이걸 가지고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시대를 앞서가서 보는 해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머지 않아서 천년왕국 신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얻은 재물, 그리고 상선들을 보호해주면서 확보한 경제적 기반, 이걸 착실하게 비축을 해뒀고요. 최승우라고 하는 신라말 고려처의 3명의 최씨 가운데 하나인 천재 최승우도 이렇게 해서 진원 임금에게 보습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주변 세력들을 휘하에 품어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정치 세력화 시켜가지고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력보다도 먼저 깃발을 날리고, 그리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안목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문경 가은의 산골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뿌리는 백제였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경 지역, 특히 가은읍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은 진원의 원 뿌리는 백제인이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어요. 이들에게 처음에는 백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복수심을 발화시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백제 유민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죠. 유대 민족들의 경우도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있었지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로 결집을 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원왕도 대단한 정치가예요. 영광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600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딱 이야기하고, 제일 먼저 백제가 생겨났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라가 자력이 아니고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의자왕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백제 유민들에게 복수심을 격발시키는 거예요. 뭉치게 되는 거예요.
동고산성에서 보면은 익산에 밀익산이 보여요.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금마산에서 백제가 개국했다. 전주는 바로 익산 금마 밑이 되고 하나의 그 문화권이고 세력권이에요. 여러 가지로 정치, 경제적인 또 역사적인 내력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전주로 천도를 단행했고 그것은 이제 성공적인 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이런 판단했기 때문에 901년에 연호를 제정하는데 발을 정자에다가 열개자 바르게 연다, 바르게 펼친다, 바르게 떨친다 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건 그만큼 당당함, 자신감이 이제 묻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헌에 나온 것을 이야기한다면 제왕문기에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있을 때 새들이 와서 품어주고 덮어줬다. 그런 전설이 기록에 이제 남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현지에 남아 있는 전설이 되겠습니다. 진원왕이 이제 출생한 아차마을 전설인데 우리 마을에 장군 나면 용만 하고 용만 하면 장군 나온다. 장군하고 용만은 한 세트로 붙어 다녀요. 진원이 태어난 마을 뒤편에 큰 이제 바위가 있고 밑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사나운 말이 한 마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휘젓고 다니다가 또 굴 속에 쏙 들어가고 했는데 진원이 이제 그 말을 낚아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명마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활을 쐈다는 활을 좀. 그래서 말을 달리자 막 하는데 아니 보니까 화살이 나무에 탁 꽂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명만 줄 알았더니 내가 쏜 화살보다 더 늦구나.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명마의 목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슉 하면서 화살이 딱 박히더라는 거죠. 꽂혀있던 그 어제 자기가 연습할 때 쏜 화살이었고 그때 아차 했다는 거예요. 마을 이름이 이제 아차 마을이에요. 진원왕의 경우는 이제 실용주의자예요. 신라의 이제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힘을 기르고 주변의 군소 세력을 다 통합한 다음에 평화롭게 정권을 이제 이양받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시 자신을 한 등급 낮춰요. 신라의 신하 행세를 하고 또 신라의 관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거부감이라든지 나만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에게 조용히 백제의 영향력, 백제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조용히 신라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두고 라이벌인 고려를 제압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진원왕의 시대가 가지는 역사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라의 군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라는 모습이 뭔가,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잘 훈련된 자신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던 것이고요.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왕이 됐고 결국은 이제 한반도 선남무직을 무대로 해가지고 한반도의 재통일에 성공할 뻔했었어요. 거의 통일의 직전까지 가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진원과 그의 아버지인 아자기의 역할에 의해서 골품제라고 하는 아주 그 견고한 폐쇄적인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기회와 참여의 폭이 한층 넓어진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했던 혁명가가 농민 출신인 진원 임금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